저는 세무사니까 저는 세금적인 혜택을 맥스마이즘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낼 거다. 헤모스트렝스인지 뭐 테크노짐인지 제가 브랜드 모르고 다른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좀 사실 알기 어렵잖아요. 헬스 많이 안 하신 분들. 아 그러면 야근 수당을 안 줘도 되는군요. 아, 야근상 왜 줘요? 난 빌려 내가 돈을 받아야지 오히려. 오히려. 아, 트레이너가 아니고 낸다고 한다. 그럼 저는 너무 왜 박수를 칠 거예요. 아, 너 진짜 세무사 잘 만났다. 헬스장 창업한다면 일단 저는 청년이 아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몇 년생이지? 8, 40, 40년? 88? 그건 비밀이에요. 하여튼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청년은 아니다. 그럼 저는 헬스장을 일단 외곽에는 막 주차 편한데 이런 거 말씀하세요? 아니요. 세금 쪽으로 감면을 받을. 저는 청년이 아닌데 과밀력 적건용 왜 설립하면 50% 감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감면 받으려고 멀리 내는 거. 아, 그거는 온라인 판매요. 헬스장은 아니 내가 잠원동 살아도 용인에다 사업장 내 이걸 인정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매장이 있으니까. 이건 진짜 매장이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안 들 거고 할 거니까 서울에 비해서 임대료나 이런 고정비 많이 안 들 거니까. 근데 이건 부차원적인 얘기고 저는 세무사니까 저는 세금적인 혜택을 맥스마이즘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과밀력주를 외에 낼 거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오히려 수도권보다 외 지역이 돈을 더 많이 버시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밖에다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인수할 거면 저는 과밀력주는 왜 안 할 거예요. 인수하는 순간 난 창업 요건이 깨져버리고 누가 하던 걸 받아 먹으면. 그러면은 좋은 조건의 인수가 있으면 그냥 수도권에서 하는 것도 상관없는 거고. 그런데 저는 최대한 과밀력 조건을 외에서 내가 처음 창업한 것처럼 보이게 창업을 할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이건 말할 수는 없어. 하여튼 저는 보이게, 보이는 게 일단 중요해. 그렇게 창업을 시작할 거고, 인테리어는 이제 분명히 저를 보고, 이제 유혹을 할 거야. 인테리어 1억인데 9천만 원 해드릴게요. 분명히 유혹할 거라고. 그럼 좀 딱 말할 거지. 부가세 드릴게요. 1억 1천만 원 드릴게요. 계산서 주세요. 딱 자를 거야. 뭐 내고할 것도 없어. 내고 한 1억짜리를 한 5천만 원 해준다. 그럼 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가능하다. 5천만 원 가능하다. 50% 싸게 해주면 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10%는 양심이 없는 거고, 최소 20%는 해줘야지. 근데 20%도 저는 안 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인테리어나 기구 같은 건 할 거고, 기구도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간혹 어떤 분들 리스하면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용자 리스를 선택할 거예요. 사용자 리스 선택하면 부가세도 환급되고 나중에 반납하기도 용이하니까 저는 그렇게 할 거고. 기구 엄청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첫 시작이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해야죠. 그래도 저는 수도권에 할 것도 아니고 과밀 억제권이 외에 할 건데 좀 경쟁이 좀 덜 치열할 거잖아요. 헤모스트렝스인지 뭐 테크노짐인지 제가 브랜드 모르고 다른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좀 사실 알기 어렵잖아요. 헬스 많이 안 하신 분들은. 그건 제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럼 다 됐죠. 그러면 기구 설치했지, 인테리어 했지, 사업자도 냈지, 그 창업하면 받을 거지. 그리고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시작할 때 이제 인포 뽑아야겠죠. 인포를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면접을 되게 열심히 볼 거예요. 왜냐면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왜냐면 그 인포의 직원 자체 첫 인상이 헬스장 전체의 인상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하게 볼 거고, 뽑을 때 제가 이제 여기서 저는 창업감면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인포는 최대한 프리랜서를 뽑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꼭 4대 보험 들어가야 된다 하면은 아쉽지만 다른 사람 채용하면 더 볼 거예요. 왜냐면 4대 보험 부담이 너무 커요. 200만 원 기준으로 사용자, 근로자 총 거의 19% 내는 건데, 그리고 1년 전에 또 퇴직금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법적으로 4대 보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되죠. 프리랜서 쪽으로 만드는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 볼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건 또 반대야, 내가 창업가면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최대한 내가 인포 4대 보험 내주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포맷을 만들 거예요. 그 이유가 또 세금 감면이 된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25년도부터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창업가면 50%랑 고용중대세액공제라고 4대 보험 한 명당 대략 그냥 1,450만 해주던 게 있거든요. 그게 중복 적용이 안 돼요. 그럼 내가 감면 50% 받는데 굳이 4대 보험료까지 부담하면서까지 막 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는 없어진 거죠. 감면이 들어가면은 정규직 채용의 메리트가 많이 줄어든 거지. 떨어진 거지. 그 최대한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는 창업가면 받으니까 트레이너부터 시작해서 인포
최대한 3.3으로 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할 거. 근데 중요한 건 세팅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인포랑 트레이너분들이 나중에 4대 보험 이슈랑 퇴직금 이슈 걸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너가 오면 절대 청소 같은 거 안 시킬 거예요. 자율 출근 일단. 근무복도 자율복. 뭔가 내가 규격화된 옷 입고 하라고 하면 각각 을에 종속된 위치가 되니까 근로자의 위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우리는 같이 동업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형태까지 만들어야 돼. 형태를 만들어야죠. 아니, 3.3 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겉으로만 그러면 안 돼요. 진짜 형태를 그렇게 만들 거예요. 운영을 그렇게 할 거예요. 운영 자체를. 우리는 약간 동업관계. 너가 PT하면 너도 상하 가져가는 거니까 프리랜서 개념으로. 그렇게 갈 거고 뭐 운영 시간은 24시간으로 할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갑자기. 워라밸을 챙길 순 없잖아요. 사업을 막 시작했는데. 24시간 돌려야죠. 근데 돌릴 때 트레이너한테 또 강요하면 안 돼. 또 근로자가 돼. 강요하는 거 아니까. 대신에 그냥 열어주는 거지. 우리 열려 있으니까 밤에도 새벽에도 원하는 사람 있으면 해라. 내가 빌려주는 거니까. 아 그러면 야근 수당 안 줘도 되는군요. 아, 야근상 왜 줘? 난 내가 돈을 받아야지 오히려. 오히려. 아니 내가 만든 헬스장에서 일을 해서 돈 받는 건데 내가 돈을 받아야. 맞네. 그럼 그것도 세이버가 되네. 완전 세이버가 되네요. 아니 세이브라고 하는 표현이 전 틀려요. 오히려 세이브가 아니고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예. 너도 사용료를 내. 그렇죠. 약간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헬스장을 차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트레이너 분들한테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1시간 이용권, 2시간 이용권. 운동 좋아하시면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잘 모르긴 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냥 왜냐면 선생님들이 소속돼 있는 것도 싫고 헬스장 차리기 부담돼. 그냥 그런 짐들이 좀 유행해요. 프랜차이즈로. 그 이용권 내고 그 트레이너랑 손님 가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세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트레이너한테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갈 거예요. 예를 들면 트레이너가 사업자를 낼까요? 안 낼까요? 라고 만약에 여쭤보시면 어떻게 해주죠? 아, 트레이너가 3.3 받는 게 아니고 사업자 낸다고 한다. 그럼 저는 너무 박수를 칠 거예요. 아, 너 진짜 세무사 잘 만났다. 왜냐면 트레이너도 결론적으로 사업소득이 잡힌단 말이에요. 같은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했을 때 프리랜서는 경비 처리가 쉽게 말해 사업자에 비해 절반 이하예요.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오늘이라고 내일 쉬는 사람이죠. 사업자는 365일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진다. 그래서 사업자 내고 내가 계산서 매출로 돈을 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저 입장에서는 트레이너한테 3.3으로 주나 계산서 발행해서 주나 저는 똑같아. 근데 이런 것들을 보통 트레이너한테 말하면 잘 안 먹힌다. 이해를 못한다. 왜? 아직도 3.3으로 받는 사람들은 환급을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근데 저는 이게 조만간에 문제가 크게 터질 거라고 봐요. 지금 3.3이라는 어플 막 이러고 세무사는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그냥 경비 막 넣어서 환급 나오는. 애초에 이름 자체가 어플 이름이 3.3이에요. 그 말은 즉슨 3.3 받는 사람들은 환급 받는 게 너무 이제 당연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터지면 다 토해내는 거라서 제가 한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특히 돈을 많이 못 버시는 분들은 내가 설마 걸리겠어? 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25년 6월부터 국세기본부 시행령이 개정됐다. 공무원들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포상금이 연 2천만 원 한도로 나와요. 연봉이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상여예요. 저 같은 일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아요. 특히 프리랜서부터 털 것 같아요. 그럼 법인 전환은 언제 고민하실 거예요? 어떤 타이밍이에요? 순이익 정도가 한 1,000만 원씩 나오고 한 1년 정도 해봤을 때 아, 이 정도면 괜찮네 하면 그때. 왜냐하면 초반 1년은 제가 투자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경비처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은 추이를 보고 그리고 그때 2호점을 계획하는 거지. 법인전은 바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2호점은 무조건 법인으로 해요. 왜냐하면 잘 됐다는 가정하에 2호점 하는 건데 누진과세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소득이 합쳐지니까 법인으로 돌려버릴 거예요. 그럼 2호점을 내서 서울로 들어오는 이유는 그럼 뭐예요? 제 서울 사람이니까요. 아 이제는 이제 서울로 들어가야죠. 계속 지방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서울에 들어와야지. 근데 이거를 만약 역순을 해버리면 이제 꼬이는 거야. 내가 처음에 과밀억제권역을 사업자에 냈어요. 창업가면 못 받죠. 근데 과밀억제권역 밖에 이제 헬스장을 냈어. 그때 또 창업가면 못 받아요. 왜? 이건 사업의 확장이 돼버려요. 근데 처음에 과밀억제권역 받게 되면 그거는 창업가면을 받아요.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밀억제권 안에 들어오면 또 이제 감면이 안 되니까는 그때는 또 4대 보험 직원들 그때는 최대한 4대 보험으로 들어가는 근로자성을 입증받게 세팅을 바꿀 거죠. 예를 들어서 너는 무조건 9시에 출근해. 그리고 몇 시까지 퇴근해. 정확히 시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근로자성을 입증받게. 옷도 통일해. 내가 맞춰준 옷으로 입어. 그렇게 유니폼을 맞춰줄 거예요. 오늘 뭔가 말씀해주신 거 외에 이제 또 뭐 남은 헬스장 절세법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헬스장 절세? 이거는 진짜 뭐랄까 뭐 절세라기보다는 이런 행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너무 난처한 케이스를 많이 봤어. 헬스장 가면 보통 프리세일이나 이런 걸로 오픈하기 전에 현금 받는 경우 되게 많아요. 현금 받는 건 문제가 없어요. 신고를 안 하면 매출 누락이에요. 매출 누락이 걸려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가 1억을 누락했다. 5년 뒤에 걸리면 세금 1억이 나와요. 계산해드리면 1억에 현금 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20%면 2천만 원 붙죠. 부가세 10% 붙을 거예요. 그럼 3천만 원 붙죠. 그 소득세 50% 가장은 5천만 원 또 붙죠. 그럼 벌써 8천이죠. 근데 이거를 부정행위로 보면 40%가 붙어요. 그럼 5천에 40%면 2천이죠. 거의 1억이죠. 근데 1년에 이자가 9.6%예요. 5년이면 45%예요. 1억 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매출 1억은 순수익도 아니고 매출 1억. 매출 1억, 현금 매출 누락이 진짜 위험해. 그럼 이거 어떻게 걸리냐? 어떻게 걸릴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인포의 계좌번호를 놓는 행위를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난 무조건 신고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갑자기 나는 우리 뭐 주식회사 성우짐인데 계좌번호 땡땡땡 서우성 뭐 이렇게 나왔다. 이름이 달라. 뭐 동생 이름을 해놓은 거야, 예를 들어. 그럼 이슈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가 또 혹은 그냥 현금을 받았어, 종이. 그럼 모르지, 아무도. 근데 이제 이 손님이 갑자기 좀 기분이 상한 거야. 그럼 제가 돌변해요. 세파라치로. 세파라치가 뭐냐? 파파라치처럼 세금을 누락하는 거를 구세청 신고하는 거예요. 저는 포상금을 받아요. 나는 어떻게 내가 현금 줬다는 걸 입증을 할 거예요, 과세관청에. 그래서 이 사람이 걸려. 그럼 수직 나오죠, 세금. 저는 포상금을 받아.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N수를 대상으로 상대하는 특히 헬스장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줄일 때 매출 누락으로 세금 줄이는 건 너무 달콤한 유혹이지만 절대 하면 안 돼.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야 돼. 뭐 거래처 헬스장 대표님들한테 한마디 뭔가 해주신다면. 거래처 헬스장 대표님들 진짜 항상 매출 누락만 조심하시면 돼. 나머진 제가 줄여드려요. 나머진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되는데 매출 누락은 답이 없어. 아, 여기서 어떻게 커버가 안 되는 거야? 커버가 아예 될 수가 없어요. 매출 누락만 하지 마시면 제가 다 해드릴 거니까 매출 누락만 하지 마세요. 그럼 만약에 들어온 거래처 분이 계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2년 3년 전에 이런 걸 했대 라고 이제서야 자백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잡아줘야죠. 궤도를 올려줘야 돼. 그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죄값을 받아야죠. 근데 그걸 누적시켜서 여태까지 문제 없었으니까 이대로 하면 안 돼요라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서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헬스장을 창업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처음 개업부터 시작해서 법인 전환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영상이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은 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몇 가지 이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게 있다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소상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